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다 보면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바로 퇴실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괘씸하죠. 99%는 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재채용부 주무차장을 맡고 있어서 가운데에 앉아 있고요. 채용 담당은 이제 고위직 채용과 이제 개방형 등 경력직 채용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컨셉은 이건 좀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운 부분들을 좀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갖자라는 기획 의도에 공감을 해서 특히나 한손 채용을 희망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취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처 인재채용부의 류주현 차장이고요. 담당 업무는 지금 고졸 수준 신입사원이랑 5직급 청경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졸 수준하고 채용형 인턴 담당하고 있는 김성현 차장입니다. 인재채용부 송소민 대리입니다. 고졸 채용이랑 청원경찰 5직급 국무직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졸 수준 그리고 체험형 인턴 담당하고 있는 인재채용부 심경섭 주임이라고 합니다. 기본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본이 되는 거는 결국 공고문이다. 그 채용 공고문이 일단은 공개가 되면 심지어는 채용 담당자들조차도 그 채용 공고문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고 그 해당 채용의 기준은 채용 공고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10번 읽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10번 읽고 토시 하나도 놓치지 마시라. 99%는 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입사지원 가이드를 참고하라라고 저희가 공고문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보고 작성하셔가지고 그냥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당연히 일일이 숙기로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시스템 가지고 돌리는 건데 진위학연 같은 경우들 기사 자격증 같은 것들은 이제 맨 마지막에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 숫자 한 10자리인가 있고 그 대문자로 있는 대로 작성하라고 다 가이드에 써놨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잘 작성하시는데 그거 소문자로 적으시거나 알파벳 5인데 숫자 0으로 적으시거나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알파벳 잘못 써가지고 빵점 돼갖고 2점 차이로 떨어졌다 이러면 사실 너무 아깝잖아요. 본인한테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니까 더 꼼꼼히 보셔서 본인이 불이익 안 당하시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격증을 4번을 따가지고 이거 지우고 개인정보 지우고 여기 넣으세요라고 빨간색 네모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편집을 다 하는데 그걸 안 읽고 오면은 속상하거든요. 보면서도 아깝다 아쉽다는 인원이 진짜 많아서. 저는 이제 경력직이니까 전 회사에 직인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직인을 안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이걸 인정해줘야 하냐 안 해줘야 하냐. 건설협회라든지 뭐 엔지니어링협회 이런 데서 보면 경력을 또 관리가 용이하거든요. 다른 회사는 가름해주는데 왜 너희 회사는 가름을 안 해주냐. 해주면 또 다 해줘야 돼요. 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보조자료로 예를 들어 뭐 엔지니어링 자료를 해서 나는 이걸로 가름을 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저희가 판단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보조자료로 활용하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인정된다라는 말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 전화 있었어요. 저 지금 밖이라서 모집 보고 확인이 안 되는데 뭐 이거 대졸 뽑는다는데 이거 맞나요? 이러면서 전화 온 거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다 보면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 좀 확인을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모집 공고도 안 읽었는데 그거를 읽어달라고 읊어달라고 하시면은 물론 지원자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전화일 거예요. 제 입장에선 그게 200번째 전화일 거거든요. 불친절한 냄새가 날 수 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점 지원자 여러분 제발 PDF에 컨트롤 F 한번 찾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죠. 자꾸 부모님이 전화하셔요. 제가 알기로는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입사 지원자한테 불이익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뭐 공공기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면 자기가 어느 회사에 취직할지 어떤 분야에 지원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모님들이나 뭐 어머니 아버님한테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게 좀 말씀 뭐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팁을 좀 드리자면은 네이버나 다음 뭐 포털에다 알리오라고 해보십시오. 법으로 그 채용 공고가 나면은 무조건 올리라고 돼 있거든요. 모든 앞에 공짜 붙는 회사는 다 나오니까 걱정하시고 그 길을 좀 친해지시라. 보기도 편하고 활용하기도 편하니까 한국수력원자력 그 채용 정보 클릭해 보시면 실시간으로 그 채용 그 일정들이 다 나오고 공고문 나오니까 그 합격 여부 이런 거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경쟁률, 그 다음에 뭐 채용 규모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걸 팁으로 좀 알려드립니다. 사춘기 자녀를 두신 예, 예. 네, 우러나오는 예, 예. 부모님의 이게 입장. 많이 어려우시죠? 네. 네, 저도 어렵습니다. 부모님 파이팅입니다. 전형별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전평가라는 게 있고 필기시험과 더불어 서류심사가 있는데 이제 필기시험 하기 전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안내를 나갑니다. 뭐 서서운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구두 경고하고 좀 심각한 경우는 바로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필기시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NCS 시험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꽈락이나 부정행위로 이렇게 아웃이 되는 경우 저희도 속상하고 이런 일이 없기를 항상 그 시험 보기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고문에서 안 돼요. 그 가이드 드렸잖아요. 그 전날 주의사항 부정행위 꼭 좀 심각하게 보시라. 특히 이제 고졸 쪽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 이제 신분 확인 때문에 다 갖고 오라 유효한 신분증 안내 드리는데 학생들은 이제 좀 신분증에서 유효한 신분증을 많이 안 갖고 온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은 오셔서 바로 퇴실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은 다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분실했을 때는 그 확인서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분실하셨다 하면 미리미리 발급 받으시고 운전면허증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아직 저희가 인정을 못 해주는 게 신분 확인할 때 모바일 다 내요. 아, 그러네. 신분하기 전에 휴대폰을 다 제출하기 때문에 신분하기할 때 휴대폰이 없어요. 주민등록번호 잘 챙기셔야 돼요. 네, 여권 요번에 요즘, 바뀌어가지고 네. 주민등록번호 없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거는 또 안 추가가 되고. 필요하다. 초록색 여권은 되는데 파란색 여권은 안 됩니다. 요새가 나오고 생각해보니까 지원서 접수 마감 한번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보 공공기관 뭐 가이드 이런 거에 따라서 14일 동안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간적으로 부족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게 공고를 처음 확인하시고 조금 미리미리 작성하시고 도 미리 하셔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틀리거나 하면 지우고 다시 쓰시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조치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마감 전날 가급적이면 전일까지 마감해주고 당일날 하더라도 저희가 보통 대부분 공고가 3시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뭐 복부 탈 때 이제 회사 이름 꼭 확인 좀 그런 사례가 가끔 괘씸하죠. 실수하지 말아야 할 실수고 자기소개서는 계속 끝까지 가는 부분인데 그 필터링 한번 하셔요.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는 붙여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경력증명서라든지 졸업증명서 뭐 이런 것들, 자격증 쥐어짜고 완성형을 만든 다음에 그때 붙여야지 해서 그때 시간 넘어가갖고 못 붙이는 사람들 완벽을 추구하시는 거죠. 근데 시간 넘어가지고 증빙 누락으로 자동 불합격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 보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90%짜리 자기소개서와 그 증빙 자료들이 붙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일단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놓고 그리고 바꾸시라. 경력을 증빙하거나 뭐 체력 인증서를 넣어야 되는 붙임 파일이 많은데 붙임을 넣고 저장을 누르셔야 되는데 그 저장을 좀 빠뜨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확인을 한 번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붙일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는지.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체 공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라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이거 뭐 남 얘기일 거야. 난 잘 돼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10분 전에 이거 난 분명히 올린 것 같은데 안 올라가 있어요. 이거 의미 없다는 거죠. 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다 본인 얘기예요. 다 알죠? 이거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거. 블라인드는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 공정 채용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은연중에 살짝 이렇게 키워드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가 되고 그 블라인드 채용의 위반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페널티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블라인드는 계속 가니까 지켜줄 부분들 좀 지켜주시라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진짜 순수하게 이 사람의 인성 그다음에 직무 능력 이런 것들만 평가하겠다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빼라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제 좀 쓰고 싶은데 애매하시면 공공기관에서 했다든지 전력공기업이나 뭐 에너지공기업이나 이런 식으로 쓰시면 이게 회사가 특정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적으시면 그런 거에 이제 위배되지 않고 본인의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마이너한 팁일 수는 있는데 사표 쓰기 전에 재직증명서는 꼭 좀 미리미리 발부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공고에는 재직증명서를 내라고 돼 있거든요. 뭐 은행 대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유는 쓰면 저희 그거 다 받아주거든요. 뭐 입사 지원용이라고 쓸 수 없잖아요. 이해를 해드리는 영역이니까.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서 말하고 싶은 게 인터넷에다가 올렸다가 나중에 그게 표절로 잡힐 수도 있잖아요. 미리 올리지 말아주세요. 본인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원자분은 자기 거를 올린 거지만 뭐 여기도 포가고 저기도 포가고 하다 보면은 나는 내 거 쓴 건데 이게 왜 표절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본인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는 수준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올 정도면 본인을 위해서 나중에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작성하실 때 그대로 문장을 복사해서 붙여오면 안 되잖아요.
좋은 문장이고 누구나 쓸 법한 문장이라고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표절 돼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참고를 해서 쓰는 거는 뭐 당연히 뭐 문제가 없지만 쓰실 때는 본인이 이제 쓰셔야, 그리고 본인만의 문체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똑같이 그렇게 구성이 될 수가 없죠. 사람이 글을 쓰면 아무리 같은 주제를 가지고 쓰더라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담당자로서. 가치 있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는 본인이 만드는 거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점수가 다 나오면은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건데 이게 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데드라인을 맞추려고 겨우 그 날짜 그 시간에 맞춰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거였더라고요. 그 일정을 마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대충 하지. 대충 하면 사고 납니다. 오히려 안 늦게 하기 위한 게 저희 관건이지, 2중 3중 검토하고 하기 위해서 한다. 에러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정 채용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얘기해주고 싶고요. 공고문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문의해 주시고 이루고자 하는 바 꼭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한수원 유튜브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취준생 화이팅!